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네, 코아남입니다. 촬영 시점은 2016년 8월 6일 목요일 오후 6시경입니다. 우리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은 약 65K, 64,900불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나 우리가 지금 어큐뮬레이션 존, 즉 DCA를 할 수 있는 과거 사례를 빗대어서 고점 대비 약 20%에서 30% 구간, 마이너스가 난 구간, 그 구간을 우리는 어큐뮬레이션 존, 그래서 적립식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 구간 안에서 지루한 행보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셔도 큰 상승은 아닌 1% 상승, 또 1% 하락, 또 마찬가지로 횡보, 고압세의 장을 지루하게 지금 이번 7월 중순부터 지금 8월 초가 되는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는 뭔가 강력한 호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 말라있는 거래량과 지루한 횡보를 뚫을 수 있는 이 70K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대안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지금 강력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날짜로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8월 7일부터는 미국의 이번 주가 끝나는 금요일 부터는 미국 상원의원의 휴회가 들어가요. 상하원 다 휴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스케줄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긍정적인 소식, 이 상원 휴회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을 들고 오늘 영상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PMI 지수 55.6 경기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게 26년에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위험자산, 우리 나스닥, S&P 500 이런 주식 부분은 그리고 금 또한 상승 국면으로 지금 현재 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는 지금 아직까지도 상승의 느낌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주봉상 RSI가 불마켓 신호,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 거죠. 완벽히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왔어요. 22년도에도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 3년간의 상승을 맞이했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히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어큐뮬레이션 존에 있는 가격은 충분히 우리가 적립식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 물론 혹자는 9월, 10월에 바닥이 나온 이후 그때 매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45,000불까지 보고 있는 이 급격한 하락이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가 있어도 이 순간은 우리가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락은 굉장히 짧을 것이고 기간이 바로 급격히 V자 반등이 나와서 다시 현 위치 6만에서 7만 사이에 위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 6만 불 초반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적립식 매수를 해도 다음 우리가 나오는 상승 사이클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타 자산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저희 암호화폐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오늘 준비한 영상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BTC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말을 하네요. 비걸, 더 크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장 많은 BTC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신용을 발행을 하며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신용대출 같은 것들이 창출이 됨으로써 이 비트코인 자체가 강력한 신용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주식 MSTR을 창출함으로써 시가총액 기준의 세계 최대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는 본인의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높은 데에서 팔고 낮은 가격이 낮을 때는 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늘 200주 이평선이었죠. 200주 이평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국면, 비트코인 가격이 92% 200주 이평선 위에서 그동안 형성이 됐었고 그 밑으로 지금처럼 빠져 있을 경우에는 이 상장 기업으로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최소분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일러는 늘 높은 가격에 사죠. 200주 이평선. 계속 높은 가격일 때 매수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트레이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일러는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뉴스가 110이라는 제안서예요. BIP는 이 제안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 90
6만 개 블럭에서 BIP 110을 제안을 했는데 이 중에 38개의 신호 2.7%만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BIP 110의 핵심은 양자 컴퓨터를 대비한 비트코인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변경을 하자 내용이 골자죠. 근데 이 세일러는 여전히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P 110 지지자들은 손을 떼야 된다. 양자 컴퓨팅 위협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안, 지지율이 2.7%에 그치고 있다. 크리토스루스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채굴자들이 지금 가장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바뀌게 되면 채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진행되기 어려울 걸로 지금은 보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클래리티 법안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코인니스 뉴스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라도 지금 8월 휴회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시안 루미스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이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8월 휴회를 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기를 한다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킨다, 표결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크립토티스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저점에 있잖아요. 아직 2,000불도 안 되는 가격에 있는데, 하지만 우린 가격을 보지 말고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성화,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들을 모두를 망라를 했을 때 이들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네트워크의 활성화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코인을 좀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네트워크가 7천만 개 이상의 고유 계약이 체결되고 이 노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 이 차트를 보셔도 점점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스테이킹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컨트랙트가 더 활성화되는 원인도 되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게 그동안 법칙이었는데 이 상승이 뭔가에 인위적으로 막혀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지만 이 네트워크 활성화가 이렇게 가격을 역전한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거죠. 이 우측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발할 수도 있다. 눌린 만큼, 억압되어 있는 만큼 상승은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 것입니다. 그걸 믿고 저 코아남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적립식 매수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주를 보시면 어제였죠.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미국 주식이 다시 한번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나스닥은 전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승하게 되는 요인은 지금 M2의 확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 M2의 확장이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험자산 시장 에 대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 맞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우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이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우리가 바라던 바나나 존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비트 매거진에서 나온 소식인데, 비트 매거진에서도 민주당들 의원들과 매일 클래리티 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메인 뉴스로 포스팅을 했고요. 마크라는 인플루언서도 이 러시아가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미 서명을 했어요. 공식 서명 속보를 8월 5일 어제였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자체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더 빨리 정부의 규제 안에 이 암호화폐 산업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미국이 급해진 거죠. 다른 경쟁국 중국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러시아가 더 빨리 치고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국도 이 법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놔둘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휴회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다음 주에는 좀 통과가 되길, 표결이 되길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행은 하원과 또 우리가 상원에 대한 내용들이 절충이 돼야 되고, 이후의 일정은 휴회가 끝난 9월 중순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클래리티 법안, 이 암호화폐만의 이 호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플루언서나 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이 더 주목받고 있다. 만약 다음 주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돼서 상원에서 표결이 됐다는 뉴스가 돼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터진다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급등할 수는 있지만 급등 뒤에는 늘 하락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23년도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약 한 달간 급 50% 이상 조정을 받았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하고는 지금 좀 상황이 달라요. 22년 6월부터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때 그 매개체는 ETF가 될 거라는 희망이었어요. 그 매개체의 희망으로 1억까지 갔었죠. 반감기 전에 1억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호재가 터졌을 때는 급격한 상승과 지속적인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됩니다.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마크라는 분이 다시 게시를 하는데 결국 이 클래리티 법안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 같다. 지금 PMI 지수 경기 확장이 51을 넘고 55가 넘었는데 다른 위험자산은 지금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암호화폐는 지금 눌려있는 걸 봤을 때는 이 법안에 모든 기관과 수요처, 즉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이 법안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아직 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엔진이라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는 22년과 지금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동일한 현상은 금과 구리의 비율이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곧 상승을 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애쉬크립토 분이 도식화해서 잘 만들어준 내용이 있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구리와 금, 우리가 비트코인과 금은 비교하는 차트를 봤었죠. 그 차트를 봤을 때도 2025년 1월이 고점이었다. 이후에 1년 반이 넘도록 하락하는 하락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구리와 금의 관계를 봤을 때 밑에 이 선형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구리를 금으로 비교한 차트가 5년간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이후에 상승 국면을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과거 이력들이 있다. 그래서 이 차트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구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확장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주식이 오를 때도 구리가 상승을 해야지 오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리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경기가 확장 국면이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알트코인 불장과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늘 맞이했었다라는 차트예요. 그래서 저 코아남하고 애쉬크립토 분이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ISM, PMI 지수가 55를 넘겼을 때 50은 경기 확장이 시작이고 55를 넘겼을 때 몇 달 후에 알트코인이 크게 불장이 왔다. 그 객관적인 자료가 17년, 21년, 27년이다. 도식화해서 이것도 X 게시물에 올려줬길래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자들은 지금 완벽히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을 따르고 있는 가격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클상 10월이 저점이다. 10월이 저점이고 그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저점이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가 있죠. 11월 3일 날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전에 저점이 나온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무너진다? 라고 저는 생각 들지 않아요. 차라리 저점이 나오려면 지금 이달 8월 또는 전달 7월에 나왔어야지 맞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현재 저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년 주기 사이클을 빗대어서도 한두 달 빨라질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9월, 10월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 나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알트코인 상승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 상승을 저희가 21년도에도 겪었고 18년 이때는 많은 분들이 겪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21년도를 빗대어 보셔도 늘 우리가 끝났다. 알트코인이 끝났고 알트코인이 안 오를 거다. 쓰레기다. 비트코인만 오른다 할 때 갑자기 하루 만에 500%, 600% 특정 알트코인들이 신호탄을 보내고 이후에 순환매가 6개월간 지속이 됐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승이 도래를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500%, 600%짜리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이 보이면서 거래량이 폭발을 할 거예요. 물론 그때도 늦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많이 기다려온 만큼 이제 계속 조금만 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알트코인의 큰 불장과 우리 암호화폐의 상승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크립토티스라는 분이 정리를 제대로 해줬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찌됐던 26년에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4년 주기 사이클을 따른 거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코아남은 26년의 이 조정은
중간 조정이고 26년 또 27년의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땐 현재 이 부분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1년장, 25년장, 17년장이 불장이었죠. 코인의 25년장은 그렇게 불장 같지는 않았지만 여튼 불장이라고 한다면 26년은 분명히 1년간의 배어장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27, 28, 29는 분명히 이 상승장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점의 매수 포인트는 지금 현재 26년 하반기와 27년 초가 되겠죠. 이때를 우리가 남들이 지금도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이 많이들 없으신데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간다면 우리는 8년에 파시든 27년에 파시든 간에 큰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기 확장 사이클이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 위험자산 시장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매크로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비트코인 사이클도 같이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저의 이 매크로적인 생각이 맞으려면 26년 하반기에 큰 상승, 27년 1분기까지 이어지는 상승이 나와야 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이때 이후에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다시금 28년이 도래하기 전까지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 미국 주식의 하락세와 맞물리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분석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은 이 강세장은 2030년까지 갈 거다.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나스닥의 주식시장은 2030년까지 쭉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4년 주기 사이클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기다릴 만큼 다 기다린 거예요. 지금 큰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4년 주기 사이클을 토대로 앞으로 3년간의 상승이 되든 어찌됐든 지금은 저점 구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 코아남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영상에서 강력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버틸 만큼 충분히 버티셨고 훌륭히 이 기간을 잘 버티셨다.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뭐 한두 달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진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 그게 4년 주기든 코아남이 생각했던 SM, PMI, 매크로 지수에 따른 이 상승 사이클이 깨지는 국면이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는 충분히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구간에 분명히 진입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도 힘드시죠? 지금 코스피. 물론 이제 뒤돌아서 그때 왜 샀을까라는 후회를 해봐야 늦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장에 물을 타시거나 비중을 늘리는 행동은 또 다른 4, 5년을 기다려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위험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이죠. 저평가되어 있는 위험자산에 선제적인 투자가 해당 손실분까지 만회를 해야 되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기다렸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승을 꼭 믿으셔야 될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무덥습니다. 그리고 다들 휴가철이니까 휴가들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